안녕하세요. 배우고 실천하면서 건강을 만들어가는 소교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50이 넘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50이 되고 보니까 이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에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배우고 실천하는 내용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본 책으로는 50세부터 탄수화물을 끊어라는 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주 놀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밥, 면 이런 탄수화물이 주식이잖아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이 밥 한 공기를 뺀다는 게 익숙하지 않고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50세부터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50세부터 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됐고, 이해하니까 실천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제 주변부터 가족, 지인들에게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말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후지타 고이치로 박사는 일본의 내과 의사인데요. 인간은 원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하면 125세까지도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왜 50세부터 질병이 급증할까요? 암,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4대 질병이 50세 이후에 확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몸의 에너지 엔진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엔진이 존재하는 건데요. 하나는 해당 엔진이고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엔진이라고 합니다. 해당 엔진은 당분, 즉 탄수화물을 주 원료로 사용해서 빠르게 에너지를 만든다고 해요. 순간적인 힘이 필요한 활동에 쓰이고 특히 젊은 시절에 이게 주 엔진이 된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엔진은 산소를 연료로 해서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뇌, 심장처럼 지속력이 필요한 기관에는 젊을 때도 이 미토콘드리아 엔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엔진은 저체온, 저산소 상태에서 더 잘 작동해요. 반대로 미토콘드리아 엔진은 체온이 높고 산소가 풍부할 때 활성화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유산소 운동이나 심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해당 엔진이 주 엔진이 되고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 주 엔진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50세 전후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50세 이후에도 밥, 빵, 면 이런 주식과 간식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전환되어야 할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해당 엔진이 다시 가동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원료로 준비한 산소가 대량으로 활성산소로 바뀌게 된다고 해요. 활성산소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로 나쁜 적이 들어왔을 때 이걸 공격해서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면역체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생성이 되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노화와 각종 질병이 이 활성산소가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활성산소가 4대 질병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암세포는 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기는데 그 손상의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고혈당, 저체온, 저산소 환경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바로 해당 엔진이 작동할 때의 환경이죠. 즉,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해당 엔진이 활성화되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인데요.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활성산소와 결합해서 생기는 과산화 지질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혈당이 조절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무서운 활성산소를 만드는 게 바로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세 이후부터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단지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장수하는 수명과 관련된 겁니다. 바로 텔로미어와 장수 유전자인데요. 텔로미어는 우리의 염색체를 이렇게 풀어지지 않도록 칼집처럼 감싸고 있는 구조체라고 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텔로미어를 이 줄어드는 속도와 관련해서 계산을 해보면 10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대요. 일정량씩 줄어드는데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줄어들게 되고 또 이걸 다 쓰게 되면 이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수명의 회수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대요. 한 번 줄어든 텔로미어는 다시 늘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천천히 줄어들게 하는 방법은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해당 엔진을 줄이고 미토콘드리아 엔진을 활성화하는 거죠. 또 반면에 이 텔로미어를 빨리 과속해서 줄어들게 하는 나쁜 것들도 있다는데요. 그게 또 활성산소, 그리고 과식, 과음, 스트레스, 우리가 흔히들 몸에 나쁘다고 하는 것들이 텔로미어를 빨리 줄어들게 한다고 합니다. 장수 유전자란 건 누군가에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는 거라고 해요. 잠들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50세 이후부터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젊을 때는 이걸 깨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몸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50세 이후부터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장수 유전자는 비만인 상태에서는 깨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과잉 저장된 상태에서는 이 유전자는 활동을 멈춘다고 해요. 이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은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과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많이 굶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먹는 거에서 밥, 빵, 면 이런 주식들하고 간식들만 줄여도 칼로리가 대폭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해당 엔진의 가동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장수 유전자를 깨우면서 또 텔로미어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책에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소량이라도 먹게 될 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백미, 밀가루 이런 것들 대신에 현미, 오곡밥, 잡곡밥, 콩, 고구마 이런 것들로 대체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는 게 항산화 물질인데요. 색이 진한 채소들에 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늘, 계피, 정향 이런 향신료들에 또 항산화 물질이 많다고 많이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채소는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으라고 하는데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항산화 물질 또한 풍부하다고 합니다. 한 입에 30번씩 씹어 먹기를 권하는데요. 침 속에 항산화 효소가 활성화되고 소화 흡수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과 인지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과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하고요. 대신 된장국 같은 자연 음식을 섭취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심호흡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생활화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또 우리의 앞날을 만들어 간다는 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절실히 느꼈는데요. 저는 지금 밀가루, 설탕 아예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곡물류 탄수화물도 하루 한 끼만 아주 소량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꾼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일상이 아주 활기차졌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 50세 이후의 탄수화물 제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교의 첫 번째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책 리뷰와 식단 실천 영상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